어제 오전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털렸어요. 네, 창원지검이 지금 명태균 씨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동훈 대표께서 사과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였나요? 지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에는 여론조사 TF 발족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일련의 상황들이 조금 궁금한데 일단 압수수색의 대상과 또 이 어떤 자료를 좀 가져갔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자료를 가져갔는지는 제가 알아도 말씀드릴 수 없고 몰라도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형사 사건에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피의자는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제3자인데 그렇죠. 누군가는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명태균 씨와 뭐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상자들이 그 더 확대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를 가져갔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그 수사를 받아야 될 분들한테 야 이런 거 가져갔어라고 힌트를 주는 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알아도 말씀드릴 수 없고 몰라도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만 그 압수수색 절차는 어제 이제 뭐 대체로 적법하게 집행이 된 것 같고. 과거에 이제 민주당은 그 불법 정치자금 사건인가요? 네. 그 수사 받을 때 당사 앞에서 막 다 스크럼 짜고 막았잖아요. 이렇게 잡고. 못 들어오게. 네네. 네,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왔는데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공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영장을 갖고 적법하게 집행하는데 그걸 막으면은 일단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정당의 어떤 그 본질적인 활동, 정당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한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협조를 하고 있다. 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압수수색의 대상은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상이 아니다. 요거는 2022년 6월달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의 그때 당시의 지도부를 향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열어줬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죠. 그게 아니고 어떤 다른 거라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면요 공당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막아서도 안 되고 막으면은 불법이고요. 그렇고 다만 이게 뭐 주로 과거 지도부에 관한 일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당연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도 어제 이게 한 방송에서 생방송 도중에 이걸 속보로 접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사실은 그 방송국 대기실에 있는데 그 사무총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서범수 사무총장이요? 그 서범수 총장님께서 지금 어디 있냐고 하셔서 어디 대기실에 있습니다 했더니 그럼 안 되겠구만 하고 전화가 끊어져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이제 방송 들어가고 나서 속보로 이제 하단 자막에 뜨더라고요. 저희 당사가 네. 압수수색 중이다라고 해서 저도 어제 오전 한 11시 조금 넘어서 국회에 돌아와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몰랐으면 국회에서 한동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변호사기도 하고 하니까. 네네. 뭐 압수수색 그 현장 입회는 이제 다른 분들이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몇몇 기자님들하고 원래 오찬이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그 일정도 취소를 하고 국회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 지도부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뭐 넘겨준다 이거는 아니에요. 네. 이건 아니고 다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이 한동훈 대표는 지금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해서 일절 언급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명태균 씨와 한 번도 일면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현 지도부는 이 명태균 씨 사안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롭다는 것이 그러면은 뭐 그 고개를 들고 우린 아무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하고 또 해결하고 하는 거를 주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어제도요 그 압수수색 상황을 지켜보면서 네. 이게 만약에 지금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였다면 어땠을까? 좀 약간 그 모골이 송연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준석 의원은 저 칠불사에서 새벽 4시에 홍매화 신문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그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당이 과연 이렇게 그 질서정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당대표가 거기에 엮여 있어서 그러면 민주당처럼 당사 앞에 다 스크럼 짜고 못 들어오게 하고 저기 오늘 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 있잖아요. 네, 네. 신영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압수수색 당할 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때도 아침 9시 몇 분인가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왔는데 네? 그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압수수색에 협조를 안 해줘서
오후 5시쯤인가 시작했어요. 한 8시간 정도 지체가 됐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결국엔 못 열어주겠다고 버틴 거 아닙니까? 그때 사실상. 다 잡아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보수 정당이 법치주의를 수호한다는 보수 정당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요. 네. 사실은 그게 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당 대표가 그때 지도부하고 달라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측면이 있는 건 또 그렇죠. 네, 그렇네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만약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뭐 당에 그냥 구성원으로 있었다라고 하면은 좀 머리 아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명태균 스캔들의 요 사건에서 한동훈 대표가 자유롭기 때문에 일각에선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한동훈 대표 반격이 시작된다. 명태균 씨 사건에서 잃을 것이 없는 유일한 존재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검찰도 수사하겠다, 명분도 좋겠다, 본인은 클리어하겠다. 이거 좀 지켜볼 만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사안에 관해서 네. 거리낄 게 없고 엮인 게 없고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반격이라고 하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검찰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거나 국민의힘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잘못이죠. 그렇죠. 잘못을 하면은 일단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죄값이죠. 거기서 유죄가 인정이 되면 이제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라서 무슨 반격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요 그동안에 이 명태균 씨 사안에 관련해서 사실 국민의힘의 여러 정치인들이 여기서 거론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염려가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특정인을 거명해 가면서 흠을 잡거나 들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 당원 게시판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네. 거기서도 한동훈 대표를 뭔가 공격하거나 심지어 조롱하려고까지 하거나 또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을 이용해서 그렇게 음해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었던 반면에 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당대표로서의 직분에 충실해서 이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된 분들을 한 명 한 명 본인이 꺼내서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진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 대표라면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를 만드는 것도 일단 제2, 제3의 명태균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커요.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네. 그리고 누구라고 거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제2의 명태균, 제3의 명태균이 사실 존재합니다.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명태균 씨처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 정치 브로커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여론조사 경선에 끼어들어서 장난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꿈도 꿀 수 없도록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 정치에 이미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그게 이제 2002년에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간에 단일화를 하면서 네. 민주당에서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자라고 해서 한번 성공을 한 모델이 있다 보니 그 뒤에 여론조사가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의 폐단이 있냐면 전화번호 많이 모으는 게 지역구에서 경선할 때 승패에 많은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량 앞에 붙어 있는 번호 이런 것들을 수집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인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경선을 개선하기 위한 TF는 지금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해야지 이게 선거 때 닥쳐서 하잖아요. 그러면 또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아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 사안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지도부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런 걸 해야 우리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변화하고 쇄신하고 다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만들었습니다. 라고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겠죠. 그렇죠. 살펴보는 과정에서 뭔가 과거에 올바르지 않았던 일들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올바르지 않았던 일들이 드러나면은 그 올바르지 않았던 일들에 관여된 사람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과거에 올바르지 않았던 일들이 드러난다면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고 그걸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나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거나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클리어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거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이 필요한 하나의 구성이 이 여론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사실 명태균 스캔들이라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자괴감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와, 우리나라 이렇게 내노라 하는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연루가 돼 있다고? 이게 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수면 위로 드러났을 요때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좀 굉장히 클리어하게 잘 정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좀 들어봅니다.